네, 지금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차규근입니다.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 같아요. 안 불러주시니까 못 나오는 거죠. 아, 진짜요?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왠지 의원님은 빚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홍열 선생님하고 한번 모신다고 했는데 예. 계속 그게 좀 성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두 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일 전당대회가 있네요. 네, 조국혁신당. 다다음 주 토요일. 예. 그 최고위원 도전하셨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도전장을 내셨습니까? 네, 이번 지선에서 우리 그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의 일부 신안 군수와 그 장흥 군수 또 지역에서 시군 의원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성과도 없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최대 전략 자산인 우리 조국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 선택을 평택 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또 본인께서 당 대표직 사퇴하고 이번에 또 전당대 출마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후년 총선 또 향후의 그 대선 등을 대비한 조국 혁신당의 네. 제 두 번째 2기의 새로운 출발을 좀 이게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제2기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이 안정감을 가지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강하는 좀 그런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서 네. 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제3당의 역할을 증명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강을 강조하시는 걸 네네. 보니까 합당은 이제 없는 겁니까? 민주당과의 합당 제안이 있었고 그게 조국혁신당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 절차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요. 네네. 합당은 이제 안 하십니까? 민주당하고? 합당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합당인 것인가? 라는 좀 근본적인 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합당이냐?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한 것인가? 또 대선에서 또 민주개혁 진영의 후보가 승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이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논의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합당보다 더 합당 논의보다 더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이 좀 논의를 해야 모아야 되는 부분은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원탁 회의에서 작년 대선 원탁 회의에서 합의를 했던 이 민주당이 좀 오른쪽 운동장을 좀 넓게 쓴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와 왼쪽에 있는 운동장에 우리 조국 혁신당 진보당이나 이게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 제도화하는 그런 정치 개혁이 우선되는 것이 저는 중장기적으로 민주개혁 진영을 더 튼튼하게 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하면 덩치가 커지니까 총선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대선에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뭘 할 거냐. 예. 그래서 두 당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어떤 개혁을 할 건데 그 컨텐츠 중심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치공학적 야합이다. 그 당원들이 어떤 그 단순히 의원 개개인의 어떤 향후 진로를 위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의원 개개인의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개혁 진영 전체 승리라고 봅니다. 그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정치개혁이 가장 철저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개혁의 내용은 뭡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원내 교섭단체 완화, 그리고 또 결선 투표제 도입, 또 이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개혁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민주당에서도 한다고 같이 그때 선언문에 설명을 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기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민주당과 조국에서 합당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왼쪽가 중간에 있는 그 진영에서 진보의 가치를 개혁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섭 단체 저희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이런 단체 이제 그 정당들은 경기장에는 들어갔지만 운동장에는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게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벤치에만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장에는 교섭단체 두 양당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주로 오른쪽으로 더 확장하려고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왼쪽 비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에 대한 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국민들은 좀 답답한 거죠.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운동장을 넓게 쓰고 그리고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이제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도 왼쪽 날개도 넓혀야 된다, 크게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에 아마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1호 그 출마 선언자 김민석 전 총리 인터뷰가 있었는데 본인이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적극적으로 합당 통합 논의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민주당과 조국이 합하면은 의석수가 더 많아지고 뭔가 더 뭐 개혁 이제 국회에서 법안 처리도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개혁이 먼저 담보되지 않으면 이게 국민들 이 시너지 효과가 1+1이 1.5 뭐 2가 뭐 이게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그리고 또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제도 개혁. 이미 모든 답안은 나와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실천. 민주당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다 좋다고 정말 하죠. 필요하다 봅니다. 정치개혁위원회, 정기특위에 21대 국회, 20대 국회 활동하셨던 분들 만나면은 정말 필요하다. 내 개인적으로 이거 필요하다 본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이제 민주당의 그 과감한 결단이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조국의 대리인, 대변인을 뽑는 선거 또는 조국 지키기 선거로 비춰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흘러가서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남겼습니다. 실제 이게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이번 선거가 조국 대리인, 조국 대변인 뽑는 선거로 되고 있어서 이걸 우려를 하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전당대회가 새로운 어떤 이기를 조국 대표가 지금 당 대표 물러나셨고 이번에 출마도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이제 지역구인 평택을 지역에서 이게 이 조용하게 이렇게 좀 그 성찰과 또 자강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본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꾸려지는 지도부가 스스로 이렇게 좀 자립하고 이게 스스로 내실을 갖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이 전당대 이만은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는 조국 전 대표가 일베 간별사가 됐다. 뭐 그 무섬노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그게 일베적 용언이 아니냐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세게 좀 비판하셨습니다. 뭐 외롭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건 좀 최고위원 출마자로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 경남 합천 합천. 또 대구에서 이제 유소년기 청년기를 보낸 사람인데요. TPK. 노란 말은 우리가 제 기억에는 잘 쓰진 않아요. 사실 경상도. 와이래 무슨 뭐 약간 와이래 뭐 이럴 때 뭐 가지. 와이리 무섭노. 뭐 그때만 뭐 와이라노 하지. 뭐 그 외에는 그 몇 가지 사례들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란 말은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서부 경남, 또 대구, 또 대구에서 지낸 우리 뭐 경북 출신의 우리 친구들, 이 제가 그런 노노노 하는 거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거는 의원님은 진짜 네이티브 스피커신데 은연 중에 일베식의 그 이 노노노노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 5분 23초 여러 가지 뭐 5월 23일 이런 걸 연상시키는 이런 것들 은연 중에 많이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과연 은연중에 많이 피해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네. 뭐 어떤 혐오나 그런 의식 없이 네. 그냥 뭐 놀이 문화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 근저에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나 조롱이 담겨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사회가 일배 영향이 있는 예, 거다. 일배 영향이 있는 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짚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이게 젖어버릴 수가 그 두 아이들이 더 컸을 때는 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아닌가? 그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네. 약간 조롱의 해모에 대해서 더 약간 열려버리고 더 이제 관대해져 버리면 예. 과연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하게 되는 건 아닌지. 지금 자산 양극화 유럽 같은 경우도 거구 정당이 많이 발효하고 이렇게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주민에 대한 또 반감이나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뭐 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대해서 무방비로 이렇게 더 가까워져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차별 혐오 예, 이런 예. 표현을 특히 이제 최근에 멸칭 네, 뭐 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예, 쓰는데 예. 그런 거를 쓰지 못하도록 네, 네, 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뭐 정치에서 뭐 난닝구 뭐 저기 네. 백바지 뭐 이런 뭐 예. 있었습니다만은 예. 최근에 뭐 이런 몇 가지 멸칭처럼 네.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해졌어요. 예. 같은 진영 내에서도 이 막 우려되는 수준의 서로 막 그 비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결국엔 일베의 그런 문화. 뭐 이런 문화에서 예. 이 민주 진영의 개혁 진영 사람들도 예. 은연중에 포획되는 거 좀 아니냐. 뭐 젖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조국 전 뭐 대표께서 네.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예. 취지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대구 경북 당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뼈아픈 쓴소리를 많이 들으셨다.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조국 당 대표의 그 전 당 대표의 낙선, 네. 이런 또 거기 이제 국민의힘 유일호 후보께서 당선되신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많은 안타까움과 왜 또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아쉬움과 비판, 네. 또 전략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셨습니다. 왜 부산에 출마하길 다들 바랬는데 네. 왜 부산에 가지 않으셨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뭐 있었던 일에 대한 좀 의견들, 뭐 생생히 날것 그대로의 비판들을 뭐 해주셨고 저희가 많이 뭐 당이 성찰하고 좀 이렇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애청자신데 기쁜 소식님께서 조국님을 넘어서는 혁신당이 되어야 합니다. 조국님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당의 이름을 국민혁신당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당명 변경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의 이름이 들어간. 네. 근데 사실은 뭐 이제 발음상으로는 같습니다만은 예. 뭐 한자는 다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시선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또 당명 개정도 뭐 논의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적어도 우리 그 당의 그 최대 전략자신 조국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예. 지금 당명 개정을 한다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당명 개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네. 조국 당 대표도 뭐 당명 개정 네. 충분히 뭐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런 조국 당 대표가 언젠가는 일선에 다시 복귀할 거기 때문에 네. 복귀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때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그 당내 성비 사건 이후로 사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꺾였다. 네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에게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이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했습니다. 당박 안팎에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네 동료 정치인으로서 작년에 그 사건이 당에 끼친 네. 그 여파가 너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황인선 후보께서 또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때 또 사무총장 당직을
사퇴를 하시고 또 한 9개월 정도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또 최고위원 후보 출마는 또 그게 뭐 제도적으로 뭐 개인의 권리니까 당원으로서 네. 뭐 우리 현명하신 당원분들께서 이런 뭐 시선이 뭐 이 두 가지 뭐 시선이 있다는 부분들을 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조국혁신당은 사실 검찰개혁 깃발을 세게 든 정당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TF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발의 중에 차규건 안도 있어요. 네네, 우리 네. 조국혁신당 그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당에 나온 법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와 차별화되는 차규건 의원님의 안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네. 시민사회 주도로 이제 만드는 그 김용민, 박은정 두 분의 그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조국혁신당의 법안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네. 어제 민주당에서 김한규 의원님 그 대표 네, 발의로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발의한 법안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예. 이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제 준비된 김용민, 박은정 의원님 법안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전반적으로 형사소송 개정의 내용이 좀 방대하게 담겨져. 물론 거기에는 이제 형사소송 196조 네.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 네. 를 폐지하는 예. 1항 2항 다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예. 그 부분은 뭐 김용민, 박은정 법안, 차규건 법안, 또 어제 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안. 법안 다 똑같이 네. 다 폐지 삭제는 예. 공통됩니다. 196조 삭제는 네네. 공통 아니다. 예, 그 점에서 이제 예. 검찰의 수사권은 예. 삭제하고 예. 이제 보안 수사 요구에 예.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네. 이제 차이점은 예. 김용민, 박은정 의원 법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예컨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방대하게 네. 이렇게 좀 담겨져 있다 예. 그러면 뭐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좀 필요 최소한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고요. 네. 또 어제 김한규 의원님 대표 발의한 법안 민주당 법안도 예. 저희 법안보다는 좀 많지만 첫 번째 법안보다는 조금 분량이 적은 예. 좀 검찰 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마련한 그런 법안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네. 검사와 사법경찰 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주에 동시에 두 개를 예.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아, 형소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지금 검사와 사법경찰관, 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수사권 통제,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네. 이 종전의 뭐 수사 준칙에 있는 내용을 좀 상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네. 이제 우려하는 분들의 의견이 경찰의 어떤 부실 수사, 그쵸. 사건 지연, 사건 암장, 예.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 검찰 직접 수사권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고 그와 별도로 금방 네. 말씀드린 약칭으로 예. 수사 협력 및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예. 갖다가 발의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이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법안도 요 법안이 이번에 회부가 안 됐어요. 아직 검토 보고서도 안 나왔고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발의가 돼서 의원님께서 이거를 꼭 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게 뭐냐니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형사소송법 이제 직접 수사권 삭제 예. 됐을 때 제기된 우려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자가 보장이 피해자 약해진다든지, 인권보호. 뭐 어떤 피해자의 권리가 약해질 수 있고 사건이 네. 좀 이렇게 뭐 많이 지연될 수 있고 예. 또 경찰의 수사권이 수사력이 여전히 약하지 않나, 예.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남용하지 않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통제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크게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사건을 입건하면 네. 바로 이제 공소청에 통보를 예. 입건 통보를 해서 공소청에서
담당 검사를 지정합니다. 네. 그런 담당 검사가 이 저 수사할 사항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관련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소통하게 하는 거.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뭐 장윤기 사건 광주의 그 비극적인 그 사건 관련해서 많은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뭐 언론 기사 보니까 경찰이 그 저기 저 통화 내역 조회도 네. 안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 담당 검사가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네. 딱 같이 이제 그 이 킥스 시스템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네. 열람하면서 이 외에 이 부분에 대한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이 그 저기 통화 내역 조회나 이런 부분이 안 됐는지 그 경위를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수사지휘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 예, 수사지휘는 이게 약간 의견. 법률 전문가로서 예. 예, 그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예, 예. 이게 만일에 검사 수사 지휘권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예. 이런 조항들이 종윤처럼 그 검사의 수사 지휘나 이게 그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기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 1월 3월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두 번의 그 중소청법 그 개정안에 있어서는 네. 요 비슷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빠졌군요. 최종적으로 그 이제 민주당에서 법안을 갖다 중소청법 이게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할 때는 이 부분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조직법이니까. 그때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관한 그 196조 네. 폐지에 대한 게 좀 안개 속에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폐지가 돼버렸는데 예.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이 경찰의 수사권 통제 이런 부분에 또 사건 지원 암장 네.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인 예. 공소청 검사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예. 이 사법경찰관리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소통하면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지금은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예. 사건 번호가 그냥 예. 이 검찰 자기 사건에서 그냥 이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계속 사건 번호가 유지되도록 그럼으로써 이 사건이 멸실되지 않도록 네. 사건이 계속 그 관리 공동 관리되도록 네. 하는 조항도 이 법안에 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안이 같이 이제 법안 심사소위에 그 회부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그러면 이 법안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그 일단 뭐 형사소송법 먼저 이제 하고 요것도 바로 또 이어서 뭐 할 이게 수도 있고. 조항이 뭐 11개밖에 안 되는 조항이니까 예, 간단한. 요 취지도 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예. 바로 뭐 또 검토 보고서에서 또 법안 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70년 만에 검찰의 문을 닫고 오는 10월 2일에 그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득권의 저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제 이미 예고됐던 바대로 이제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야 이거 검찰의 보안 수사 없었으면 이런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어. 그리고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이미 11건이나 보안 수사로 검찰의 보안 수사로 밝혀낸 건들이 많아. 그러므로 보안 수사권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시고 또 어제 한겨레 그 특강에서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향후에 이제 보안 수사 요구 네. 하면서 또 이게 근본 말씀드린 예. 이런 제 수사 협력 및 통제 관한 분에 따라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네. 또 그걸 경찰이 또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피의자의 가족이 그 지역의 경찰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좀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건 관련자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의 가족이 저 경찰이거나 수사기관 관계자면은 이 재척 회피 기피하도록 그걸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 특정 사건 요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 어떤 경찰의 수사력이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 뭐 고적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뭐 지난한 논의 과정이 있었고 또 작년 저희가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이 검찰의 특수수사를 검사들의 패단을 우리가 얼마 전에 조작 기소 그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도 그 검사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제 국민적 공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권을 가지고 농단하지 못하도록 네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떤 그 뭐 등사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등을 하나 딱 넣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그 수사권을 장악한 채로 말도 안 되는 별건 수사를 통해서 전체를 막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 됩니다. 네. 어떤 자기의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네.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분명히 역사의 교훈을 남기고 네. 역사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저는 이것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네. 어떤 그 수사의 공백이나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발의한 이런 수사 혐의 통제에 관한 법안이라든지 네. 아까 전에 사건 사건 이제 관련자의 가족이 수사기관 송사한다 그러면 네. 그걸 바로 초기에 예. 이게 바로 이게 사건을 배제하거나 제책하거나 네. 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걸 갖다가 도입함으로써 극복을 해 나가는 네.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체포방해 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 확정 판결이 네, 나왔습니다. 예. 이제 징역 7년형. 네. 어제부터 이제 기결수 네. 1일차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2일차네요. 그 583일 만에 선고가 나왔어요. 네네.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많이 늦었죠. 예, 그 선고 결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하게 상고 기각 네. 될 것이라고 봤고요. 네. 그거 말씀하신 것들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하급심 단계에서 네. 진작 좀 전담 재판부는 좀 이렇게 좀 구성이 됐었어야 됐는데 네. 사법부의 좀 직무 해태였다고 네. 생각하고요. 뭐 늦게나마 지금 사법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엷은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란 재판 네네네. 출석한 상태에서 네, 본인 사건이니까 잠깐 재판장에서 중지하고 휴대폰으로 변호인들하고 같이 네네. 그 선고 결과를 지켜봤다는 건데요. 그 현장에서 또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네. 육두문자를 포함한 또 욕설을 쏟아내가지고 또 사회적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이렇게 욕을 잘합니까? 제가 법조인 변호사 활동할 때는 네. 그런 길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기본 윤리상 네. 좀 받아들이기 예.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제 엷은 미소 지었다고 하는데 그거 허탈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이번 지선에서 네. 이 국민의힘 쪽 그렇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예. 많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오세훈. 예. 그 지선 전에 자기 대권에 관한 이런 적합도 조사를 했을 때는 네. 그와는 정반대 상황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내후년 총선, 그 2030년의 대선, 만일 민주개혁 진영이 네네. 만일에 이 정권 재창출하지 못한다 그러면 윤석열 사면 복권 네.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예. 우리 민주개혁진영 전부가 예.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의 사면 복권은 내란의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이 국민들의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네네. 제가 갑자기 말씀 나온 길에 아니 사면법 개정은 왜 안 합니까? 이거 내란 사범에 대해서는 네네. 절대로 사면할 수 없도록 대통령도 사면할 수 없도록 내란과 관련해서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게 벌써 몇 년인데 이거 왜 사면법 개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작년 초에 몇 년은 아니고. 작년 초에 너무 오래된. 제가 너무 막 그 사회적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되게 오래된. 작년이군요. 그러네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 그 법안도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앞으로 선전하시기 바라고요. 네. 최고위원 당선되시면 취재 네. 편의점 또 아침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아이 안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못 나오지 진짜 너무하시네. 아 고정하실래요, 의원님? 아니 저는 의원님이 고정하시던 뭐. 산불 특위 하실 때도 그렇고 예. 저는 이제 컨텐츠 파워가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파워가 있는 분들은 하시라도 의원님 전화 주세요. 아 이런 이야기 있는데 취재 편의점 나가서 얘기 좀 합시다. 아이고 앞으로 예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앉아서 섭외까지 하는. 네. 1타 쌍피 전략.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